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국내 과학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의 주인공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준시를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기 위한 국가표준시보국이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정확한 표준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선통신 때문입니다. 무선통신을 사용해서 문자나 음성 같은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시각이 지연 없이 정확히 딱 들어맞아야 하거든요. 이걸 시각 동기화라고 합니다. 시각 동기화는 유무선 통신망, 금융 및 전자상거래, 보안 시스템, 항법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각 동기화에 GPS 신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내나 지하에 들어가면 신호를 받기 어렵고 전파 방해에 취약한 약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GPS에만 너무 의존하다가 만약에 잘못 오류라도 생긴다면 큰 재앙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파가 아닌 장파를 이용한 기술을 개발해 시험 방송을 시작한 건데요. 135m짜리 송신탑 하나로 반경 1000km 이상 전파를 송출할 수 있고 이 전파는 건물을 투과하기 때문에 작은 수신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각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표준현은 지난 11일 여주시 능서면에 위치한 국가표준시보 시험 방송국에서 송출식과 함께 시험 방송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시험 방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남북이 하나의 표준시를 공유할 수 있는 반경 1000km 수준의 본 방송국 구축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신기 등 관련 기술 개발도 계속 이어나가서 GPS 의존도를 낮추고 유사시에는 즉각 한반도 전역에 활용이 가능한 표준시각 보급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마릴린 먼로가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노래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연금술이 아닌 과학기술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다차원 탄소재료연구단 로드니 루오프 단장 연구팀은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그래핀을 다이아몬드 방막으로 변신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건 알고 계시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 그래핀도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주변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해서 육각형 벌집 모양을 이루고 있는 평면 소재인 것과 다르게 다이아몬드는 중심의 탄소 원자 1개가 주변 4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만든 정사면체가 상하 좌우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 간단한 결합 차이 때문에 두 물질의 물성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핀은 강도가 높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면서도 평면처럼 얇고 잘 휘어지는 이차원 물질이고요. 다이아몬드는 열 전도성이 뛰어나고 엄청나게 단단한 강도를 가졌지만 전기도 안 통하고 휘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래핀처럼 평면으로 2차원 물질로 만든다면 두 물질의 장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이아몬드 물성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물질을 다이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진은 2개의 그래핀이 쌓인 이중층 그래핀으로 일반 대기압에서도 0.5나노미터 두께의 안정적인 다이아메인을 합성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상온 저압 조건에서 화학적 처리만을 거쳐 다이아메인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맨의 힘처럼 엄청난 고압이 필요했던 기존 기술보다 훨씬 저렴하게 다이아메인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만들어진 다이아메인이 불소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불소의 원소 기호 F를 딴 F 다이아메인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전기와 기계적 특성까지 조절할 수 있는 대면적의 단결정 다이아몬드 필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12월 10일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번 주에 이 연구 결과 내용 외에도 지하실험연구단에서 4년의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 중성미자 질량이 수소 원자 무게의 10억분의 1보다 더 작다라는 실험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소식이 빠지면 이젠 좀 서운하죠?
애트리가 통신망의 사용량이 한꺼번에 몰려도 시간 지연이 늘어나지 않고 데이터 손실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댄넷이라고 부르는 시간 확장형 네트워킹 핵심 기술을 미래 네트워크 선도 시험망 코렌에 연동하는 시험에 성공한 건데요. 이 기술은 원격 제어, 원격 의료, 스마트 팩토리, 드론 제어 같은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원격 가상현실, 홀로그램 통신 같은 초실감 서비스에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트리는 지난 10월 말부터 2주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서울 대전 사이 왕복 430km 거리에 있는 광전송 시스템 연결 포인트에 기가 bps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트리가 개발한 기술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몰리는 상황에서도 최대 지연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연결 포인트별로 10만 분의 1초의 지연 시간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송 중에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손실이 없어서 추가로 지연된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근거리망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기업망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인터넷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트리는 지연 시간을 100만 분의 4초까지 줄이고 속도도 1기가급에서 10기가급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트리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시각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인 백본 네트워크와 포토샵 없이도 얼굴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한 건데요. 컴퓨터는 영상 속에 있는 이미지를 분별하고 인식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백본 네트워크는 여러 과정 중에서 사진 속에 있는 객체들의 특징을 찾아내서 정보를 꺼내고 분석해서 인공신경망으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잘 이용하면 사진 속에서 특정한 사물을 찾아낸다거나 어떤 일부분만 특정할 수도 있고 안면 인식 기술에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니만큼 당연히 기계 학습을 위한 데이터도 필요한데요. 애트리는 여기에 필요한 도심 환경 사물 560종에 대한 사물인식 학습 데이터 20만 장도 함께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포토샵 같은 전문 편집 프로그램 없이도 얼굴 사진을 쉽고 자연스럽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진 속 인물의 귀걸이를 달아주거나 머리 모양, 표정도 쉽게 바꿔줄 수 있다는데요. 훼손된 사진 복원도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 기술에는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겐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겐 기술을 보완해서 입력값을 넣는 대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합성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지난 2월 GitHub 커뮤니티에 공개해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되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